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간편하고 매력적인 슬로건입니까?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핫한 주제가 된 파이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정말 분분합니다. 이건 그냥 가짜 스캠 프로젝트일 뿐이다 라는 주장과 파이코인이야말로 유틸리티가 있는 진짜 암호화폐다 라는 주장이 아주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죠.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파이코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파이오니어와 그 반대 세력 이른바 파가들은 저 파천지들은 하나에 100만 원이 말이 되냐? 무슨 저런 스캠의 상장을 한다고 그러냐? 하고 반대로 파이오니어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까지 마라. 우리만큼 커뮤니티 큰 프로젝트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며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시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계 3대 근본 거래소로 알려진 OKX가 파이코인을 무려 파이코인을 상장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말았죠. 암호화폐를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 설치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내러티브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워나간 파이코인. 이 파이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걸까요? 또한 앞으로 어떤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몽땅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파이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4일 3.14라는 파이의 값을 딴 파이데이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출신 연구진은 스마트폰 기반 무료 채굴이라는 아주 독특한 콘셉트를 들고 파이 네트워크 앱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한 시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했을 때 고성능 그래픽카드나 채굴장 같은 거창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파이코인은 대놓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모도 많지 않다 고 홍보하며 순식간에 유저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특히 추천인을 초대하면 채굴 속도가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셜 인기 앱 순위 3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죠.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채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이퀄 비트코인으로 인식하는 일반 대중이 많은 상황에서 너도 나도 쉽게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파이코인의 마케팅으로 사람들은 마치 넥스트 비트코인을 발견한 것 마냥 열광하기 시작했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거 혹시 비트코인처럼 대박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문과는 달리 정작 프로젝트 팀은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앱을 출시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파이코인 앱은 블록체인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인 채굴이 된다는 마케팅과는 달리 사실상 그냥 중앙에서 포인트를 배분하는 형태였을 뿐이었는데요. 2022년이 되어서야 파이코인은 드디어 블록체인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폐쇄형 네트워크의 형태였고 파이코인 내부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죠. 파이코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인 메인넷 오픈 일정이나 상장에 대한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폰지다, 다단계다 라는 논란을 달고 살았더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미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파이코인 지지자들 이른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내부 거래를 통해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끈끈해져 왔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그들끼리 마치 교회의 달란트처럼 파이를 매개체로 너그 파이오니어 선생님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던 파이 커뮤니티 업체를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자동차 정비소, 중국집, 한의원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런 업체에서 파이코인을 서비스와 실제로 교환할 수 있을 만큼 파이코인 커뮤니티원, 즉 파이오니어들의 믿음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을 거쳐 2025년 2월 파이코어 팀은 마침내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출시를 공지합니다. 출시와 함께 거래소 상장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무려 이 상장하는 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도 아닌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근본 거래소 OKX라는 점에서 코인 커뮤니티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트겟, MEXC와 같은 다른 거래소들도 앞다퉈 파이코인의 상장을 공지했죠.
파이코인은 결국 2월 20일 마침내 오픈 메인넷의 출시와 함께 중앙화 거래소 상장에 성공합니다. 가짜 블록체인 채굴 앱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실사용 커뮤니티를 가진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진짜 암호화폐로 거듭난 이 험난한 여정.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같지 않나요? 파이코인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파격적 접근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앱만 깔면 채굴 시작, 게다가 공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공짜인데 뭐 손해볼 거 있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시험삼아 가입하기에 매우 허들이 낮았던 거죠. 게다가 친구를 많이 초대할수록 채굴량도 증가한다는 구조로 바이럴 마케팅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또 다른 이유는 프로젝트가 꾸준히 파이코인을 활용한 실물 경제, 결제 생태계를 강조해왔다는 점입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지만 지역별 커뮤니티에서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업체에서 서비스 사용 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났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파이코인에 대한 시선이 전부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비판적인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이건 다단계 폰지 구조에 가깝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적지 않단 말이죠. 명확한 수익 모델이나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르며 가상 자산을 쌓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이 자산이 어떠한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어떤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냉정히 많지 않습니다. 비록 백서와 로드맵에 여러 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마치 껍데기만 화려한 선물 상자처럼 여전히 깊이 있는 내용이나 기술적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기본 정신과 다르게 대부분의 메인넷 활성 노드가 파이코어 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 역시 비판받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데 반해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블록체인도 아니었던 과거 파이 테스트넷 시절에 비해서는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면서 자체 파이 노드를 구축하고 파이 블록 스캐너도 만들면서 나름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의 구색을 갖춰내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트워크의 중앙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의 벤저우 대표 또한 파이코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SNS에 게시하며 파이코인은 사기라는 점을 다시금 경고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바이비트 상장을 프로젝트 측에서 거부했다고 했으나 벤저우는 이를 비웃으며 반박했죠. 중국 정부가 파이코인에 대해 노인 대상 사기 프로젝트라고 경고한 기사를 첨부하며 다시 한번 바이비트는 사기 프로젝트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이코인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거대한 유저풀을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인원, 즉 커뮤니티가 많다는 건 매우 큰 자산이 됩니다. 기술적인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파이코인은 일단 전 세계 수천만 명 이상이 어느 정도 이름이라도 들어본 상태일 테고 1900만 명 이상이 이미 KYC를 마친 이용자이니 이것만으로도 잠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유틸리티 코인으로 사용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유저들이 직접 디앱이나 결제 시나리오를 제안하기도 하고 지역별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결제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이런 자생적 움직임이 향후 프로젝트 성장에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소 상장 소식 또한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커뮤니티원들끼리의 거래만 존재했다면 이번 2월 20일 공식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파이코인은 이제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정말로 가치를 가진 코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더불어 형은 파이코인이 2024년 유행한 탭2원 트렌드의 원조격 프로젝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달까요? 파이코인의 간편한 모바일 마이닝 방식이 많은 후발 프로젝트들에게 벤치마킹 되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작년 탭2원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낫코인, 햄스터 컴뱃, 방치형 채굴 게임 캣티즌 등을 예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상장에 성공했으나 토큰의 사용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죠. 실제로 유틸리티가 존재하지 않는 밈코인도 시장의 큰 섹터로 자리 잡아 있는 만큼 명확한 토큰 거버넌스가 없다는 비판만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밈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총이 약 375억 달러니까요.
자, 오늘은 파이코인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 오늘날까지 이렇게 논란 많고 말도 많은 파이코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채굴할 수 있고 대규모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뒷받침되느냐, 사기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물음표와 걱정스러운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커뮤니티에 파이코인 상장을 주제로 찬반 투표를 열기도 하면서 이러다 파이코인이 진짜 바이낸스를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파이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암호화폐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혹은 폰지 프로젝트로 사라지게 될까요? 오픈 메인넷 이후 실제 탈중앙화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글로벌 거래소 상장 후 토큰 분배와 유통량 변화는 어떠한지 등 프로젝트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마치면서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파이코인 가자!